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 원 완전 정복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르르 쾅. 마치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찍고 있는 날씨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우 흐리고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도 이러한 악기상, 이런 악기상이 아니라 안 좋은 기상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먼저 간단하게 복습하면 좋겠는데, 태풍과 날씨였습니다. 진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태풍이라는 게 뭐였냐? 자, 태풍이라는 게 뭐였죠? 태풍이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네, 저기압이었다. 이 태풍 자체는 저기압이었기 때문에 어떻더라? 네,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들이 불고 있고, 그 반시계 방향뿐만 아니라 상승 기류를 가지고 있다더라. 같이 기억을 하시고, 얘 자체는 5도씨가 아니라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생기는 열대지방에서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얘가 열대지방에서 생겨서 올라올 때 진행 경로가 어땠었냐면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자, 이때 이 기준이 되는 위도가 몇 도? 위도 30도였더라. 그래서 밑에 쪽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게 되고, 위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서 주로 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이 이동 경로에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이 지명이 달랐고 피해 정도가 달랐어요. 어디가 피해가 더 컸었냐면 오른쪽이 피해가 더 컸었죠. 오른쪽이 피해가 더 컸었고 왼쪽이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구간인데, 색깔을 좀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시계로 불죠. 그래서 이동 경로의 오른쪽, 바람의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 그래서 가속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반원? 위험 반원. 왼쪽은 서로 상쇄되고 있으니까 안전 반원.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요걸 갖고 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날씨에 대한 걸 보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이 날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기압의 변화, 온도의 변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접근하셔도 좋고, 기압 같은 건 당연히 저기압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러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겠죠.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요거죠. 풍향이죠. 풍향. 네, 풍향의 변화다. 자, 풍향. 그래서 위험 반원일 때 풍향, 관측소에서의 풍향의 변화가 어떻게 됐더라? 오이시 기억해라. 시계 방향이더라. 그 다음에 안전 반원일 때는 어떻게 됐더라? 네, 반시계더라. 그래서 요게 왜 중요했다? 요 풍향을 알면 결국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있는지 반시계로 변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얘가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 알게 되고, 그렇다는 건 태풍의 중심이 관측소에 어디를 지나가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피해나 긍정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에 대해서 할 건데, 이런 뭐 악기를 다루는, 선생님 오프닝 때 했던 악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악할 악자예요. 그 다음에 기상할 때 기. 그러니까 안 좋은 기상현상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뇌우, 그 다음 우박, 국지성우, 폭설, 황사, 강풍 한파 이런 걸 볼 건데, 요거를 뭐 엄청 심도 있게 본다기보다는 간단하게 볼 거니까 포인트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뇌우입니다. 첫 번째 뇌우. 자, 뇌우가 뭐냐? 자, 우리 프린트물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프린트물을 보시면, 자, 프린트물의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 정란운을 동반하여. 자, 키포인트. 정란운이 얘는 있구나. 정란운이 있구나.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게 중요하죠. 천둥 번개를 포함하는 겁니다. 요게 얘의 핵심이요. 정란운이니까 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비가 올까요? 소나기가 오겠죠. 그래서 이런 정란운과 천둥 번개를
포함하고 있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뇌우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천둥 번개가 친 거. 우르쾅 이렇게 막 치는 거. 네, 들어보셨죠? 자, 번개랑 천둥 중에 뭐가 더 빨리 보이나요? 대답 못했으면 바보다. 네, 번개가 더 번쩍하고 그 다음에 천둥이 우르르쾅 하고 들리죠? 이건 빛의 속도와 뭐 소리의 속도 차이인데 어쨌든 바보란 거 한 거 미안해요. 네, 어쨌든 이러고입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발달하게 되냐? 자, 일단 뭘 포인트로 주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얘가 할 건데 칠 건데 그 전에 얘가 일단 존재해야 되죠. 정란운이 먼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정란운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정란운이 생기기 위한 가장 큰 조건 뭐냐면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이겁니다. 네, 강한 상승 기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울 악기 사항들의 대부분은 이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생성이 됩니다. 강한 상승 기류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매우 거기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가니까 구름들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네, 이러한 현상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드는 조건을 선생님이 한 4개 정도를 써놨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국지적인 가열. 뭐냐면 국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좁은 지역이에요. 일정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B 지역만 가열이 되게 심하게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가 청북, 그다음 여기가 안중, 여기가 평택 시내인데 안중 쪽만 가열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날의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도시적인 특징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상승 기류가 더 강해지겠죠? 그럼 여기만 이렇게 구름이 잘 형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쪽에만 비가 오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국지적 가열. 그다음 두 번째, 네, 또 등장하죠. 한랭 전선의 경우입니다. 한랭 전선의 경우 기울기가 급했던 곳들, 그래서 정란운이 있던 곳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풍이나 토네이도. 네, 그냥 태풍이라고만 쓸까요? 네, 태풍. 뭐예요? 얘도 역시 저기압이죠. 네, 강한 저기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도 뇌우 현상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 네, 산을 탈 때. 요거는 사실 지구와 원에선 잘 안 나오는데 지리적인 현상에서 그런 게 있어요. 공기가 여기 있던 애가 이제 넘어갈 건데 산이 있으니까 얘를 뚫고 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나는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가던 애인데 내가 가는 길이 막히고 강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도 역시 상승 기류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를 내리고 나면 얘가 여기로 넘어갔을 때 매우 건조한 공기가 지나가게 되죠. 이런 걸 이제 참고적으로 펜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지리 시간이나 지구과학 2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바로 이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땐 항상 뭐가 동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정란운. 이게 뭐냐고 궁금해하는데 얘는 다른 말로 저군형 구름이에요. 저군형 구름. 이 저군형 구름이 동반된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생긴데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단계가 한 3단계가 나와요. 저군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구름이 쌓이고 있는 단계예요. 이때 뭐가 있겠어요? 네, 상승 기류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상승 기류가 그냥 일반적으로 있었다면 요거에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성숙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매우 강하게 됩니다. 매우 강하게. 매우 강하게 되는데 우리 태풍 때도 했지만 너무 강하다 보면 반대편에 뭐가 존재해요? 네, 반작용으로 하강 기류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요때 이제 비들이 무거워져서 많이 내려오면서 약한 하강 기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소멸 단계. 소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더 이상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비들이 다 쏟아지면서 같이 생성된 약한 하강 기류들만 존재하게 되면서 이 구름이 차츰 없어지는 거죠. 즉, 포인트는 상승 기류만 있는 거 저군 단계,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같이 있는 거 성숙 단계, 그 다음에 하강 기류만 있는 경우 소멸 단계. 그래서 얘가 더 이상 상승 기류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점점 비만 쫘르르 내리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천둥 번개를 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쫘랑 치고 이런 게 점점 소멸이 될 때 이 뇌우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번개 언제 치냐면 요때 치는 거예요, 요때. 왜냐하면 얘가 상승기류 때문에 여기에 있던 대전된 입자들이 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애들은 위로, 무거운 애들 아래로 가요. 그렇다라는 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땅도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 중에 하나를 갖게 돼요. 그때 이렇게 대전된 애들끼리 서로 반응을 하면서 이 안에서 번개가 칠 때도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땅으로 내리 꽂을 때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저군형 구름이 매우 잘 형성이 돼야만 이 서로 양끝으로 대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우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피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우박입니다. 네, 우박 역시 얘도 뭐 정의를 일단 읽어보면 눈 결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얻어부터 지상으로 떨어지는 5mm에서 1cm 5mm에서 1cm면 요만큼 된다는 거죠. 요만큼 매우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실제 차 같은 데 떨어지면 부서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애들인데 얘도 역시나 포인트는 뭐냐면 얘도 역시나 포인트는 얘예요. 얘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상승기류입니다. 왜 상승기류가 포인트냐면 물들이 위로 올라가요. 수증기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응결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너무 상승기류가 강하니까 올라가다 못해서 0도씨에 도달하는 지점들을 넘어서 영하의 지점으로 내려가요. 즉 마이너스의 지점들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물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면 관행각이 되거나, 즉 아예 얼음 상태는 아니지만 약간 온도가 엄청나게 낮은 물방울 상태가 되거나 거기에 응겨붙어서 아예 얼어버리는 빙정 상태가 돼요. 그래서 관행각 빙정 상태가 돼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당연히 더 낮아지니까 빙정만 존재하겠죠. 이 빙정이 뭐냐면 바로 얼음 덩어리예요. 그럼 얘네들이 얼음 덩어리들이 막 쌓여요. 자, 그럼 아래는 수증기들이 있고 위에는 얼음 덩어리들이 있겠죠. 위쪽이 계속해서 무거워지겠죠. 여기서 계속 따라서 올라오니까. 그럼 여기에 쌓였던 애들이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요, 얘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우박이에요. 자, 그럼 뭐랑 연결 지을 수 있냐면 우리 앞에서 뇌우 했죠. 자, 이때 뇌우 칠 수 있을까요? 네, 있다는 거예요. 뇌우가 칠 수 있다는 거야. 왜? 얘도 역시 충분히 이 40도씨, 영하 40도씨, 0도씨 얘네들을 넘을 수 있는 만큼의 높이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올라가야만 얘네들이 얼어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강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보기들이 나오기도 하냐면 우박이 내릴 때 뇌우가 동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은 안 넣었는데 여기 정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상승기류이기 때문에 뇌우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동반 가능, 이런 얘기. 소나기도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는데 여긴 주로 언해들이 내리고 있으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승기류, 정란호와 같은 저군형 구름에서 이제 나타난다 라고 써놨죠.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초여름이나 가을에 발생하게 됩니다. 초여름이나 가을. 그럼 왜 이때일까 했을 때 아까 상승기류가 잘 생기는 조건 중에 뭐 있었죠? 국지적인 가열. 그러나 전선이나 태풍이죠. 전선이나 태풍 이때 잘 생기거든요. 국지적인 가열, 잘 가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로 있습니다. 피해는 역시 뭐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국지성 호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 다른 말로 하면 집중호우라고도 하고요. 국지성 호우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집중호우라고 하면 잘 알죠. 뭐예요? 짧은 시간 동안, 짧은 타임이라고 쓸게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뭐예요? 공간에서 어떻게? 강한 비가 내리는 거죠. 자, 강한 비 대표적인 게 소나기. 소나기 나왔네? 그러면 소나기 나왔으니까 얘도 역시 저군형. 그럼 저군형이 나왔네? 그럼 얘도 역시 뭐의 영향이야? 강한 상승 기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써놨죠.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현상. 그래서 원인 역시 얘도 보다 강한 상승 기류.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원인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는 뭐 침수나 이런 게 있고요. 요거 이제 레이더 영상인데 국지성 호우.
네, 다른 지역, 요 지역들, 특히 여기를 보시면 요 지역은 비가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 옆 지역들은 비가 잘 안 오죠. 물론 오지만 매우 적게 와요. 심지어 여기는 비가 겁나 오는데 바로 옆 동네인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요런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청북은 비가 겁나 오는데 저 평택 시내 쪽은 비가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만의 뭔가 그런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드는 요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오늘은 간단합니다. 난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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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이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얘도 역시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의 양이 내리려면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이거 이미 한 번 했어요. 자, 언제냐면 네, 기단에 변질 때 했어요. 어떤 기단에 변질일 때? 네, 시베리아 기단에 변질일 때. 자, 한 번만 더 하면, 자, 시베리아 기단 어떻죠?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갑죠. 차가운 이 기단이 바다를 넘어옵니다. 이땐 당연히 겨울철이겠죠. 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니까. 얘가 넘어오는데 이때 넘어오는 바다가 뭐예요? 황해예요. 자, 황해. 상대적으로 얘보다 어때요? 따뜻한 바다입니다. 따뜻한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공급이 돼?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럼 차고 건조했던 쪽에 따뜻하고 수증기가 공급된 게 아래 깔리고 그 위에는 차갑고 건조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따뜻하고 수증기가 많고 여기는 차갑고 건조해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구름이, 저근형 구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구름이 어디로 와요? 네, 여기가 한국이죠. 네, 한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맞닥뜨리는데 요 수증기 공급이 끊겼죠? 그런 상태도 얘는 이미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졌으니까 여기 와서 뭐예요? 겁나게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 폭설을 일으키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된다. 그래서 겨울철에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이런 시베리아 기단이 들어요. 얘도 역시나 뭐냐면 불안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승 기류가 같이 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상현상 중에 눈비 오는 건 상승 기류와 연관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복습해야 될 건 기단의 변질입니다. 그 다음, 네, 황사입니다. 황사는 좀 다른 의미에서 중요해요. 얘는 상승 기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 같은 어떤 지역? 네, 건조한 지역. 자, 여기가 어떤 지역이래요? 건조한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상공으로 올라와. 자, 여기서 상공으로 이 먼지들이 올라왔대요. 자, 이 먼지들이 어떻게 된대요? 편서풍을 타고, 편성풍이라고 써있는데 편서풍입니다. 네, 편서풍을 타고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로 와서 여기서 떨궈주는 거죠. 요게 뭐냐면 황사입니다. 오케이? 황사도 어렵지 않아요. 자, 주로 언제 얘는 그럼 올까요? 네, 주로 얘는 봄에 옵니다. 봄에. 왜 그럼 봄에 오냐? 겨울 동안에, 이전에 겨울 동안에 여기 땅들이 얼어 있을까요? 얼어 있었겠죠. 얼어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요. 봄이 되면. 녹으면서 여기에서 그동안 얼어서 갇혀있던 먼지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양쯔강 기단이라든지 이런 애들 때문에 이 주변에 기압 배치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베리아 계단이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서 하강 기류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얘 세력이 약해지고 반대편에 양쯔강 기단, 여기에 있던 양쯔강 기단이 세력이 커져요. 그럼 얘를 밀어내겠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서 여기에 저기압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압이 생기니까 상승 기류가 강하게 많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랬던 애들이 타고 편서풍이 때마침 부네? 그러니까 타고 넘어와. 근데 우리나라 쪽에는 지금 이 양쯔강 기단의 확장으로 인해서 여기가 고기압 세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예요? 하강기를 타고 떨궈주는 거야. 네,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넘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왜 미세먼지나 그런 게 더 심하냐 했을 때 여기에서 중국의 산업활동 했던 게 여기로 넘어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황사는 이런 환경 문제랑 같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편서풍 타고 넘어온다더라
봄철에 많이 온다더라. 그 다음에 이쪽에 상승기류가 많고 여기에 하강기류. 여기에 하강기류가 많고 여기에 상승기류가 많게 되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더라.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강풍하고 한파. 그림도 없죠. 그만큼 간단해요. 그냥 이렇다. 강풍 평균 얼마? 14m/s야. 자, 우리가 이 앞에서 태풍 할 때 얼마였게? 태풍이 17m/s였어요. 그러니까 이 태풍은 강풍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얘를 포함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한파. 저온의 기단이 위도가 낮은 곳으로. 즉 뭐냐면 제일 많이 넘어오는 게 이거예요. 시베리아 기단. 자,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가 있는 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갑자기 막 넘어왔네? 그러면 찬랭하고 건조한 게 유입이 된 거죠? 그럼 우리나라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정의 정도 알아두시고, 아, 이렇구나. 당연히 피해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접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간단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접하면 얘를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는지, 왜 핵심 포인트가 강한 상승 기류였는지 요것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우, 우박, 국수송우, 폭설, 자, 얘네들 다 뭐예요? 네, 결국은 요거랑 관련이 있던 애들이다.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4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였어요? 국지적인 가열.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전선. 그 다음 태풍. 그 다음에 산 타고 넘어올 때 이런 애들이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거고, 황사.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뭘 타고 넘어온다? 네, 편서풍을 타고 넘어온다더라.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요것에 관련한 실전 문제풀이로 우리 다 같이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